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여러분의 능력 지원군 홍선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NCS 관련된 실전 취업 토크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FPS 컨설팅의 한정현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는 충청대학교의 남영찬 취업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NCS에 대해서 함께 실전 토크 나눠주실 분인데요. 취업준비생입니다. 중앙대학교의 서채리 학생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채리 학생? 과제하느라 많이 바쁩니다. 그렇죠. 뭐 5월, 6월 과제 계절 축제도 그쵸. 하잖아요. 어때요? 축제를 즐길 이제 학번은 아니고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뭔가 취업 준비에 네. 허덕이면서 못 즐기고 있습니다. NCS 이 스펙 너머 능력으로 NCS가 좀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면서 오늘 이슈 키워드 먼저 공개합니다. 하고 있는데 2020년 목표는 11조 정도는 목표로 하고 전 세계로 봤을 때 화장품 회사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커플을 중심으로 국내 외환거래 시장에서 건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확실히 요즘 스펙이 중요시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편견을 좀 깰 수 있었던 그런 설명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능력 중심 채용이라는 단어 사실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도움도 많이 되고 이렇게 옛날 고스펙 위주의 그런 채용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거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취업이라는 게 정말 조금 방대하게 느껴지고 약간 막막하게 느껴졌던 그런 건데 이런 되게 능력 중심으로 해서 뽑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 NCS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설명 좀 괜찮았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전공과 관련해서라든가 좀 구체적인 사례는 약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의 이슈는요, NCS 채용 설명입니다. NCS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각 대학에서 그리고 단체에서 NCS 채용 설명회를 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리 학생, 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설명회 가서 그쵸. 진짜 빼곡하게 필기도 열심히 하면서 뭔가 네. 열기가 느껴졌는데 가본 적 있어요?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학교에서 한번 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때 이제 친구랑 같이 손잡고 갔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NCS라는 자체에 대해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개념 자체도 잘 안 잡혀 있을 때라서 좀 많은 정보를 얻어오지 못했었죠. 그래요? 네. 갔을 때 딱 느낌은 어땠어요? 좀 열기가 보는 것처럼 뜨거웠나요? 뜨겁죠. 아무래도 그래요? 취직이 눈앞에 이제 네. 발등에 그렇죠. 불이 떨어진 입장에서 취준생들이 그렇게 모여 있으면은 좀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구나 하는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뭐 막상 그 친구들을 보면은 그 친구들도 잘 모르고 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쪽에서도 설명회를 진행을 하시면서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라라고 하는데 사실 뭘 모르는지 모르겠으니까 뭘 질문을 해야 할지도 그렇죠.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진짜 솔직한 속마음이 아닌가. 질문을 하면 돼요. 모르면, 그죠? 모르면 친절하게 알려줄 테니까 질문을 하면 되는데 내가 도대체 뭘 모르는지 모르겠는 거, 그게 또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NCS 채용 설명회 과연 어떻게 하면 똑똑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한정현 대표님. 네.
NCS 채용 설명회 가면요. 네네. 뭐 이렇게 많이 적네요. 막 필기도 많이 하고 뭐 다들 표정이 좀 밝아 보이기도 하고 밝죠. 뭐 그렇죠. 겉으로는. 그런데 네. 겉으로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체육 설명회라고 하는 데서 활용될 수 있는 그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웹상에서 아니면 그 각 기업에서 그때 아니면 단기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올려놓고 네. 뭐 구직자들에게 뭐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해드리고 실질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네. 최근 그 돌아가는 그 동향이라든지 우리 기관에서 아니면 기업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은 담당자만큼 잘 알지는 않죠. 아, 근데 그렇죠. 그러한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을 공부를 조금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은 굉장히 좀 많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그 이전을 해서 했는데 뭐 기숙사가 완공이 됐어요. 네. 그러면 지원하는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나 거의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거주할 만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죠. 이것도 그 정말 보게 되면 그 디테일한 부분을 내가 그 기관에 좀 가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얻어낼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메모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메모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정말 나하고 맞게끔 준비가 돼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센터장 어떠세요? 제가 할 때. 네, 일단 현장에 가면 네. 인사 담당자를 만날 수 있다는 그렇죠. 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이고. 혜택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한테 내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걸 솔직하게 오픈을 하고 이게 과연 그 해당 기관에 맞는 건지 그런 걸 실질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으니까 네. 정말 소중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적극 추천합니다. 맞아요. 예. NCS에 대해서 일단 모르면 네. 이런 설명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정보를 얻어오는 게 물론 중요한데 이렇게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는 걸 보니까 이제 점점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NCS를 도입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죠, 센터장님. 네.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현재 NCS를 도입하고 있나요? 네. 일단 지금 현재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포함한 다수의 기관들이 현재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2015년도에 대략 150개 공공기관에서 NCS 기반 채용을 했고요. 2017년까지는 600개 전 공공기관이 NCS 기반 채용을 그래요. 확대한다고 하니까 네. 1년 상시 채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항상 관심을 가지면 네. 취업이라는 보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지금 보면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만 봐도 전체적으로 지금 2016년도에 1,190명 정도가 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규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이렇게 보면요, 네. 기관명과 2015년, 16년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센터장님. 네, 일단 2015년도에 일단 100명 넘는 곳만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28명을 와. 채용을 했고요. 네. 상당히 많죠. 그러네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57명, 대한적십자사 267명. 이런 기관들 역시 2016년에 보면 569명, 172명, 네. 233명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체적으로 좀 많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당연히 느낌이 늘어날 드는데 거고요. 지역 인재 비율도 보면요. 11.6%, 뭐 18.4%, 26.6% 이런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네, 이 지역 인재 채용 비율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9.2%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부연 네. 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제 개인적으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9.2%는 좀 너무 낮다고 낮다.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렇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정부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과 그렇죠. 네, 수도권 과밀화를 좀 해소해보자 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학생들은 역으로 점점 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취업 때문이죠. 취업 때문에 몰립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간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 비율을 9.2%가 아닌 50% 이상 좀 획기적으로 올린다면 네. 아마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아마 그 지역 공공기관을 가려면 그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하면 더 유리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 아마 균형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자, 현재 어떻게 NCS가 도입이 되고 얼마만큼의 규모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지 짚어봤고요. 자, 한정현 대표님. 네. 채용 설명회 솔직히 발품 팔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웬만한 정보는 다 찾을 수 굉장히 있는데. 많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채용 설명회 굳이 간다면 뭔가 발품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알짜 정보를 얻어 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그 전 준비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 기관에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뭐 아까 영상으로 잠깐 본 기관을 그냥 놓고 말씀을 드리면 뭐 공항 뭐 공사라든지 인천 공항 공사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뽑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 가공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웹상으로 듣는 거랑 네. 실질적으로 가서 그 인사 담당자한테 듣는 거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감을 조금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관에서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 보는 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직무 기술서 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페이퍼로 받아보는 게 아니라 인사 담당자에 직접 듣는다라고 그렇죠, 하는 어떤 그렇죠. 부분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하면 그 평가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직무 기술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험치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짧은 시간 안에 평가를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노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뭐 발품 팔아서 간다. 그렇죠. 그 실질적으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그 의미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나도 한 사람의 똑같은 구직자 옆에 있는 그 구직자와 별 차이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될 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적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내가 이 기업에 왜 지원하는지 이 목적성을 좀 뚜렷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지식, 기술, 태도를 좀 준비를 해놓고 나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인사 네, 담당자와 맞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네. 그런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채용 공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인터넷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 네. 확인할 수 있죠, 센터장님? 네, 네. 인터넷에서 누구나도 쉽게 NCS 기반으로. 그렇습니다. 네.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어느 누구라도 다 쉽게 그렇죠. 예,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원하는 그렇죠. 내가 들어가고 입사를 희망하는 기관이 있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클릭을 몇 번만 하면 네. 해당 기관에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죠. 맞아요. 네.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단 채용 공고를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나서 인사 담당자에게 검증을 1차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로 이 채용 설명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까지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정보 공유 카페라는 게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적용 세대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서채리 학생 네.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네. 일단 그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더라고요. 온스펙 그쵸? 카페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들어보니까 뭐 이제 이런 설명회 같은 거를 댓글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 사전 등록을 할 수 있게. 근데 보통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은 저를 비롯해서 저도 몰랐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사전 등록할 수 있는 걸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표님 네네. 그러면 채용 설명회장에 가면 일단 인사 담당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을 맞습니다. 만날 수 있는데 네네. 정보는 어떤 것들 얻으면 좋을까요? 정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 현장에 가게 되면 최근 정보, 그 소위 말하면 어제 나왔었던 정보 방향성이라든지 관심 있는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기사화된 내용들을 진짜 그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약간 우리가 누구나 구직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보다 그 공간에 있는 그 구직자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거기서 이제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한번 가봐라. 그리고 네. 인사 담당자들이 눈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눈매가 어떠한 기준으로 여러분들 평가하는지 한번 네.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질문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NCS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도 그 좋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정보들이 정말 좋은 정보인지 그렇지 않은 정보인지는 그 현장에 가서 경험을 해본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심도에 관련된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누구나 다 그 기관에 관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정보를 내꺼화시켜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최근 정보가 네. 내꺼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사실 채용 계획이라는 것도 전년도에 사실 다 네네.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정말 최근 어제 이슈 네네. 혹은 요즘 기업에서 생각하는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사 담당자 만나서 정말 눈 보고 이렇게 똑바로 물어봐도 채용 설명회장에서는 다 대답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센터장님 화면 보셨잖아요. 네. 보니까 진짜 열심히 막 필기하고 적어놓고 근데 그게 그냥 가서 활용을 안 하면 맞습니다.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얻은 정보들 어떤 식으로 취합하면 활용이 좋을까요? 일단 저는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추천합니다. 적자 생존이다.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그게 적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쓰자. 네. 네, 네. 이렇게 그게 적자. 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영혼 없이 적어놓는 거는 맞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아까 한 대표님께서 추천했다시피 먼저 자기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향을 먼저 잡고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해서 스터디를 좀 해서 그 본인이 스터디한 내용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적어야지 쓸데없는 걸 그냥 그저 이것저것 많이 적어오면 맞아요. 집에 가서 그건 도리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되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바로 구직자들이 본인의 역량과 구직기관이 필요로 하는 역량이 과연 이게 매칭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장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아까 우리 한 대표 얘기한 거 좀 100%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사 담당자만이 답을 줄 수가 있지 네. 본인이 아무리 웹을 뒤져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본인이 방향성 있게 준비된 자료를 스터디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장이 중요하지만 아무거나 모든 걸 다 막 적어오면 나중에 또 힘들고요. 그렇죠? 네.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가 뭔지 그걸 네. 캐치하는 능력, 그것도 그렇습니다.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NCS 기반 채용의 경우에도 궁금해지는 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직무, 역량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업에서 실제로 일하는데 중요한 인성이나 창의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지? 이런 부분 상당히 궁금해하시거든요. 답을 좀 주실까요, 대표님? 네, 뭐 창의 면접에 관련된 부분은요. 지금 몇몇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토의 형태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들을 통해서 뭐 관찰을 통해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어떤 항목들도 있고 그런데요. 최근에 문제 나왔었던 것들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2016년 오늘 기준으로 만 1세가 되는 원한 그 아이는 몇 명이냐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창의 면접 때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도출해내느냐 이게 문제가 이런 거죠. 사하라 사막에 모래가 몇 개냐 뭐 이런 것들랑 그렇죠. 거의 비슷한 건데 이 창의 면접에 관련된 부분은 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창의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의 경험치들 이런 어떤 경험치들이 어떻게 발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옆에 있는 나의 구성원들과 어떠한 부분으로 그 결과를 수렴해내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가 만약에 뭐 체리 학생한테 딱 왔다. 체리 학생 분명히 어떨까요? 당황스럽겠죠. 지금 어떤 질문 말씀하시죠? 오늘 기준으로 1년 네, 만 1년, 1세가 되는 네, 1세가 아이는 되는, 몇 네, 명일까? 네. 자, 굉장히 네. 당황스러워요. 네. 저는 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0명? 아무도 없다. 왜요? 자, 논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해 가자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왜 0명이냐라는 거죠. 그쵸. 왜 0명이냐? 왜 0명이냐면 문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 1년 후.
그러니까 만 1세. 1년 후에. 1년 후에 1년 후에 일세. 만 1세가 되는 아이가 몇 아이는 몇 명일까? 명이냐? 그 누구도 만사를 넘을 수 없으니까 역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주게 되면 숫자화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체리 학생처럼 말씀을 하면 면접관들이 당황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평가 항목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똑같은 프레임 안에서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러한 역량이 그러한 짧은 시간 안에 도출이 되고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뭐 창의 면접이라든지 뭐 PT 면접 거의 그러한 그 팩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체리 학생이 저를 또 굉장히 또 당황스럽게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런 답변 해도 되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관의 특성상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그 무게감이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체리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옆에 있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명이 통상적으로 면접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 분이 그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가이드를 조금 제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1세라 그랬는데 네네. 야 이거를 그렇죠. 정말 만 일세. 숫자 만 숫자 1세로 만일. 해서 그렇죠. 만사를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게 정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의 특성이나 기업의 특성에 네, 따라서 좀 맞습니다. 네.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면접 질문 유형으로 유행했던 거라고 할까요? 네. 뭐 예를 들면 강남구 전체에 미용실은 몇 개나 될까?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답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접근 방법. 그렇죠. 접근 방법이 얼마나 논리적이냐.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가 네네.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질문 왜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부분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존에 했었던 관행을 다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공기업, 그러니까 공공기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도 과거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보죠. 네. 독립재산자 형태로 무언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야 되고 그렇다 보게 되면 똑같은 사고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팩트로 거기서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그 아젠다를 가지고 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재를 그러한 인재가 와야지만 작은 변화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강조하지 않나라는 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창의성도 이렇게 면접 질문을 통해서 네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NCS 전형에 있다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센터장님 인성과 창의성 네. NCS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네, 있나요? 일단 일견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인성, 그렇죠. 네. 아무래도 창의성. 하지만 충분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름이 아니라 그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 직업 기초 능력 평가 10개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 부분을 통해서 그 친구의 인성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창의성도 뭐 한정현 대표가 아주 좋은 설명을 드렸는데 못지않게 역시 필기 전형에도 해당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필기에도요? 예, 그렇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수리 능력, 수리.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통해서 네. 그 친구의 창의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직업 기초 능력 평가 항목만 가지고도 평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 그 1단계 필기 전형을 합격했다고 해서 본인의 인성이나 창의성이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됐는가 보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2단계로 매의 눈을 가진 그렇죠, 맞습니다. 맹철한 눈을 가진 면접관들이 그렇죠. 네, 그 사람의 발표 태도, 발표 내용, 또 그 사람의 팀워크 활동을 시켜놓고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인성과 창의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평상시에 얼마만큼 본인이 인성과 창의성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평상시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지금 대학교 축제도 못 즐기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서채리 학생은 또 NCS에 네. 대해서 어떤 점 궁금해요? NCS가
좀 경력직 위주의 채용은 아닌가. 아. 그러니까 신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경력을 쌓을 네. 곳이 없는데 뭐 저같이 이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도 직무 능력 네. 강조하니까 대학생들은 진짜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서채리 학생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경험이거든요. 이런 어떤 방송하는. 이런 어떤 작은 경험이 그게 이제 성공적이 크게 않아도 네. 그러니까 뭐 도전했었던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거고. 성공적이에요. 지금 반응 괜찮아요. 아니 저도 그렇게 저보다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 기초 직무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직무 역량 이런 어떤 부분으로 우리 뭐 체리 학생이 어떤 직무를 좀 좋아하는지 그 전에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경험치가 분명히 경력직은 아니지만 현장에 가게 되면 그 현장의 무게감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을 충분히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력직 못지않은 그 능력을 지녔다라고 면접에 가서는 어필하게 되면 충분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단지 그걸 글로써 표현한다라고 하게 되면 글쎄요, 그 해당 그 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그 기업에서 요하는 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경험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표현만 한다라고 하게 돼도 좀 서류 전형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리 학생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앞서서 봤던 영상에서 몇 가지 질문이 또 나왔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제가 인상적이었던 걸 드릴게요. 공공기관, 공기업, 학점 꼭 4.0 넘어야 되나요? 이런 말 있어요. 아, 네네, 그렇죠. 어떨까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실제 인사 담당자들이 말씀을 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그 4.0이라고 하는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본기에 관련된 부분을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과거고 이제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점이 높다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일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그럼요. 부분이 맞아요. 예, 지금 현장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단순히 내가 학점을 올리기 위한 공부냐 아니면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했었던 공부냐 이거에 그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냥 3.0 정도 이상만 돼도 일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은 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네네. 이제 학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공공기관 또한 학점 4.0 꼭 넘어야 된다는 건 편견이다. 아니다. 정리해 주셨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격증 어렵게 따는데 안 딴 친구와 똑같아졌어요. 이거 뭐 역차별 아닌가요? 이런 것도 제가 얼핏 보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열심히 자격증 딴 입장에선 정말 이거 역차별로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괜히 NCS 도입돼서 좀 손해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다. 왜요? 네. 왜냐하면 그 본인의 전공 또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과 관련해서 자격증을 땄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능력을 토대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 NCS 기반 채용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손해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만약에 입사를 하고 나서도 그 친구는 해당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보다 현업에 적응하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손해나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 친구가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구직자,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A, B, C, D, E 뭐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정말 그 비교를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는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나를 놓고 딱 보게 되면 나는 그렇지 않다. 서칠이 학생이 눈이 이제 저하고 딱 마주쳤는데 저는 이제 그 자격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업무에 관련된 이제 직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직무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가려고 회사도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를 본다? 말이 맞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목적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나는 이 일을 정말 한번 깊이 있게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그 일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로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다. 득이 되면 득이 되지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억울해하지 마세요. 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역차별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자, NCS 채용 설명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채용 설명회 간다면 이것만은 꼭 챙겨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대표님? 자,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의 최근 이슈에 관련된 거리는 한 3개 정도는 준비를 해라. 네. 3개 정도는 준비를 하는데 그게 최근 거면 훨씬 더 좋다. 인사 담당자에게 살아있는 리얼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다. 최근 이슈 3개. 네. 3가지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가라. 이 팀만 만약에 3가지만 제대로 끄집어가서 간다고 하게 되면 거기 안에서 분명히 다른 지원자들보다 그 공간에 만약에 뭐 2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모여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데이터만 잘 정리해도 서류 전형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 네, 그렇게는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최근 이슈 3개를 알고 있다는 건 그만큼 공부해서 가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얘기할 때도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센터장님. 네. 이것만은 꼭 가서 챙겨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챙기기 전에 네. 바람개비 아시죠? 바람개비 알죠? 네. 네. 바람개비 바람이 없으면 절대 돌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책상에 앉아서 누가 나한테 좋은 정보를 주길 기다리면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바람개비, 바람을 내가 일으키는 그 동력이 필요하듯이 그 현장을 찾아가는 용기가 첫 번째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개비 안 돌면 뛰면 돌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뛰면 됩니다. 맞아요. 뛰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뛰어갈 때 그냥 가면 안 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한정현 대표님 얘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네. 일단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에 입사 지원서 양식을 반드시 채워서 프린트아웃 해가거라.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실제 본인이 썼던 내용과 네. 주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꼭 내가 질문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친구들이 질문하는 걸 답변을 하거든요. 네. 인사 담당자들이. 그래서 현장에서 다 기록하기가 어려우니까 프린트아웃과 더불어서 USB도 꼭 가져가라.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바로 그걸 수정하고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놓으면 집에 돌아와서 다시 수정하는데 훨씬 수월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저는 꼭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NCS 채용 설명회에만 비단 국한된 네. 건 아닌 얘기 같은데 채용 네. 설명회 굉장히 많이 열리잖아요, 대표님. 굉장히 많이 그렇죠? 열리고 있고요. 지금도 맞아요.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어디선가는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적인 그 말씀 뭐 남희천 센터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좋은 정보를 줬는데 지금 구직 활동하고 있는 그 학생들 역시 관심을 조금 깊이 있게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방송만 잘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많이 맞습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좋은 기업에 가서 좋은 역량을 지닌 인재를 뽑고 싶은 게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입장도 우리 구직자인 우리 학생들 역시 조금 실질적으로 예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갖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아까 저도 이제 방송을 아까 영상을 보면서 그러한 느낌도 좀 받았어요. 한쪽 부분에 너무나 치우쳐서 본인들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기에 관련된 부분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제가 딱 보는 기준에서는 저러한 그 기준으로 말씀을 하는 구직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해도 좋은 선택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보여서 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제 가봤더니 정말 몰리는 기업, 그러니까 소위 인기 많은 그렇죠. 네, 기업 쪽에 줄이 정말 많고 네. 뭐 그랬다고 하는데 물론 그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서 정보를 많이 얻어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몰랐던 기업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한쪽에 그러니까 무게 중심축이 기울면 쏠림 현상이 그냥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곳에 가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똑같은 공간에서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뭐 심리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 심리 공부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상황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인지하는 구직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역량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그 당장 붙죠.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디서든 또 도망가고. 그렇죠. 맞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내꺼화 시키느냐 그 능력이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NCS는 그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는 그 구직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기준으로 또 뭐 많은 정보를 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센터장님 오늘 멀리서 또 올라오셔서 이렇게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또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네. 3.0 이상이면 뭐 학점. 예, 네. 그렇게 학점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궤를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세요? 네. 저희가 훌륭한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는 것은 네. 그 가수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가창력 있는 가수에게 그렇죠. 더 네. 직업이 그분은 가수니까요. 네. 네. 학생은 채용하는 그 기관에서 보면 학생이 정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학점을 전혀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4.0이 넘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적당한 수준. 참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꼭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3.0이라고 저는 꼭 집으면 3.5 내외라고 아, 합니다. 3.5 내외가 되면 대한민국 어느 대기업, 어느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더라도 학점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3.0, 3.5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그 0.5의 갭이 저는 메울 수 있는 뭐가 있다면 정말 맞습니다. 필살기가 있다면 네, 네. 그렇죠. 네. NCS 인재 정말 가장 적합한 인재가 아닌가 저는 또 이런 생각하면서 마무리해 보고요. 서채리 학생 오늘 함께 했잖아요. 앞으로 채용 설명에 어떻게 활용해야지 뭐 생각 들고 배운 거 있어요? 정말 많이 배운 것 네. 같아요. 항상 설명회를 가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렇죠, 거고, 다 맞아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왜 굳이 가는 거지?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설명회 핵심은 그 질문 시간, 그렇죠. 직접 궁금한 걸 물어보고 또 그 답을 얻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최신 정보를 좀 네. 공부해 가고요. 기업에 공부해서, 대해서. 네. 이제야 또 서채리 학생이 설명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자, NCS 실전 취업 토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죠. 고맙습니다.